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는 8일부터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데 이 기간 중에 마침 삼성전자의 그 휴대전화 현지 공장이 준공식을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아마 조우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무리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석상에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했다고 해서 무죄야?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동안은 굉장히 삼성을 멀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부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존재였잖아요. 네, 굉장히 가까이 하는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인데 왜냐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묶음으로 지금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적폐청산이라는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까지 가서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하는 와중에 삼성의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과 테이프 커팅하고 사실 그냥 이 모습을 연출하겠다. 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청와대 메시지가. 아마도 지금 사실은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사실 경제적 성과가 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너무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재계에 좀 불만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고 조금 친기업적으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기업 방문 많이 할 테니까 일정을 늘려라는 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철폐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수석을 관료 출신으로 놓고 그 다음날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의 비판을 하고 기업 방문을 늘리겠다는 얘기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어떤 조우를 만들었다는 그것을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정책 기류가 완전히 선회는 아니겠지만 조금 친기업 쪽에 어떤 방향을 조금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완벽한 변침은 아닐지언정.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고 공학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일단 그냥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인도 국빈 방문하시잖아요. 그 일정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청하는 쪽에서 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 이거 이때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준공식을 맞추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국빈 방문을 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공장을 준공합니다. 안 갑니까? 그럼 가줘야죠 당연히. 이거 이상 뭐 있어요? 그래도 그냥 우연이다? 우연이다. 아무 의도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원래 또 그런 분이고요. 이거는 고마하고요. 끝났네요. 청와대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입니다. 주인공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인데 이분이 뭐 전화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타임라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비어 있죠. 1년째 비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600조라는 거죠? 600조. 600조로 굴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외국 뉴욕 월가에 나타나면 월가의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금융사 대표들 다 영접을 나온다는. 대단한 자리예요. 그렇죠. 600조를 굴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가 사실은 전 정권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그분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때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최광 이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최광 이사장은 당시에 허태열 비서실장 라인이고 홍한선 본부장은 최경환 의원, 당시 의원 라인이고 허태열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당시에? 엄청난 승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힘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알력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홍한선 씨 최순실 라인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랑 대구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정부에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그런 개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감나라 대출을 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년째 공석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모가 올 아마 2월 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모 절차가 있기 전에 1월 달에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분 곽태선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네, 모르는 그쵸? 사이인데 명단을 보니까 내가 명단 올라온 거 보면서 당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학연 지원 어디다 휘둘리지도 않고 완전 전문가니까 제일 잘할 것 같아. 한번 지원해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화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너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명단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당신 제일 나은 것 같아. 그 인사수석실에서 실제로 전화가 갔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자 이사장 기부운영 본부장 뽑습니다 하고 공문하기 전이죠. 미리 전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면접도 봤대요. 영어 면접으로. 점수도 이 사람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으로 점수가 제일 좋았던 거는 어디 얘기예요? 그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영어로 인터뷰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을. 자기는 될 줄 알았던 거죠? 될 줄 알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될 줄 알았다는 게 김성주 이사장 전 의원이잖아요. 네. 김성주 이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내정이라 다름없다. 거기 된 거니까 됐으니까 나 6월 달에 외국 출장 가다 같이 가자라고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2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기다렸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탈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게 이제 곽태선 전 배우님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곽태선 씨가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열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죠.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고 막 언론 기자 만나고 해가지고 그렇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래저래 이랬는데 얘네들이 인사 개입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낙하선을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할 사정이 만약 됐으면은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나름 굉장히 열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 뭐냐면 그냥 추천한 거다. 검증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병역, 이 사람이 이민 1.5세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중 국적자였는데 90년대 초반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이 됐잖아요. 그럼 군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이가 30살 넘어서 포기해가지고 민병희 훈련 3주를 대체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30살이 넘으면 국적을 포기해도 안 가는 거죠. 그건 그때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병역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증에 탈락했다는 건데 곽태선 씨는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애초부터 내가 그걸 얘기했어. 나 병역 이런데 괜찮겠냐.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고 갑자기 나를 탈락시키는 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드님도. 아들 얘기도 있고 예. 아들 군대 얘기도 있는 거. 병역 얘기도 있었죠. 그럼 이제 거꾸로 그럼 그런 기본적인 그런 뭐 병역 문제나 이런 게 사실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하고 유사한데요. 인사수석 이죠.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쪽하고 검증을 담당하는 쪽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 이 인사 추천을 인사수석에서 하고 검증을 민정수석에서 하는 현재와는 달리 인사수석 대신에 인사기획관을 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정수석이 더 위쪽에 있고 이 인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로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쭉쭉 필터링이 돼가면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선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 라인이다라는 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나쁘게 말하면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쪽 라인, 이쪽은 이쪽 라인 해갖고 나눠먹기가 돼서 이쪽은 이쪽에서 가져가고 이쪽은 저쪽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검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 이 곽태선 씨 일을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 이 병역에 관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도 그 검증 업무의 주 파트는 민정수석실이고 거기서 보니까 자 병역이 문제가 있다 해서 걸렀단 말이에요. 지금 병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청와대에서 좀 취재되는 나옵니다. 청와대 쪽 얘기고 네. 이제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분이 말하자면은 이 정부의 코드와 맞는 줄 알고 안 치려고 했다가 이게 뭐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모든 뭐 주요 기업의 주요 주주인데 뭐 주주총회 가서 발언권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영 이 사람이 이걸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코드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한쪽의 해석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를 하려다가 우리 코드가 아니네. 그래서 낙마를 시켰다라는 또 그런 그게 지금 의혹의 빙소리도 윤영석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이 안 홍한선, 되구나. 홍한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해 보면 심지어 그때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기 국민연금이 삼성 편들라고 보고서까지 조작하던 시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코드가 어쩌니 저쩌니 코드는 자기들이 맞췄죠. 이거는 거기서 얘기할 문제가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박근혜 전 정부 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뭐 두둔하는 그거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앵커님 날카로우세요. 뭐 사안을 그냥 통찰력이 정말. 아니 내 통찰력이 아니라 뭐 일부 보수 신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는 8일부터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데 이 기간 중에 마침 삼성전자의 그 휴대전화 현지 공장이 준공식을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아마 조우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무리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석상을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했다고 해서 무죄야?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동안은 그런데 굉장히 삼성을 멀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부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존재였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하는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인데, 왜냐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묶음으로 지금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어째 적폐청산이란 대상 라인이고 허태열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당시에? 엄청난 승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힘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알력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홍한선 씨 최순실 라인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랑 대구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정부에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그런 개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감나라 대출을 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년째 공석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모가 올 아마 2월 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모 절차가 있기 전에 1월 달에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분 곽태선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네, 모르는 그쵸? 사이인데 명단을 보니까 내가 명단 올라온 거 보면서 당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학연 지원 어디다 휘둘리지도 않고 완전 전문가니까 제일 잘할 것 같아. 한번 지원해봐. 누가 완전히 손해는 아니겠지만 조금 친기업 쪽에 어떤 방향을 조금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완벽한 변칙은 아닐지언정.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고 공학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일단 그냥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인도 국빈 방문하시잖아요. 그 일정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청하는 쪽에서 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 이거 이때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준공식을 맞추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국빈 방문을 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공장을 준공합니다. 안 갑니까? 그럼 가줘야죠 당연히. 이거 이상 뭐 있어요? 그래도 그냥 우연이다. 우연이다. 아무 의도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원래 또 그런 분이고요. 이거는 그만하고요. 끝났네요. 청와대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입니다. 주인공은 장하성 이니까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까지 가서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하는 와중에 삼성의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과 테이프 커팅하고 사실 그냥 이 모습을 연출하겠다.
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청와대 네. 메시지가 아마도 지금 사실은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사실 경제적 성과가 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너무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재계에 좀 불만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고 조금 친기업적으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기업 방문 많이 할 테니까 일정을 늘려라는 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철폐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수석을 관료 출신으로 놓고 그 다음날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의 비판을 하고 기업 방문을 늘리겠다는 얘기 거기다가 이번에 미재용 부회장과의 어떤 조우를 만들었다는 그것을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정책 기록 대통령 정책실장인데 이분이 전화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타임라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비어 있죠. 1년째 비어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600조라는 거죠? 600조. 600조로 굴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외국 뉴욕 월가에 나타나면 월가의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금융사 대표들 다 영접을 나온다는. 대단한 자리예요. 그렇죠. 600조를 굴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가 사실은 전 정권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그분이 바로 그죠. 이 자리예요. 예, 그때 예.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최광 이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최광 이사장은 당시에 허태열 비서실장 라인이고 홍한선 본부장은 최경환 의원 당시 의원